그러니까 제철을 떠난 과일들은 대부분 영양도 낮고요. 감귤하고 오렌지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시기가 감귤이 이제 11월 달부터 한 2월, 3월까지 감귤이 그러니까 이제 조생귤이라고 해서 그 감귤이 딱 나오고요. 그게 딱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수확되어 있는 오렌지가 와서 그래서 사실은 생식으로 판매하는 오렌지들과 감귤은 겹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되게 좋아요. 겨울철에는 감귤을 팔다가 봄이 되면은 오렌지를 팔면 되니까. 그래서 두 개가 겹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감귤은 가공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. 감귤 초콜릿이라고 뭐 만든다고 했던 것들 다 실패했어요. 감귤은 오로지 생식으로만 먹게 돼요. 그래서 생식으로 먹는 거로서 승부를 한다 보면 감귤이 승자예요. 감귤이 훨씬 좋은데 근데 가공화된 측면을 놓고 보면 오렌지한테 전혀 못 따라가요. 오렌지 주스. 그러니까 델몬트나 선키스트 이게 오렌지 주스로 기억되죠. 오렌지로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요. 오렌지 주스화 시켰던 부분들이 그만큼 과일도 음료로의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지 우리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. 언제까지 생식으로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귤 쪽에서도 생식을 벗어나서 가공화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떤 부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냐면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게 돼요. 생식으로 하는 것들은 이뻐야 되고 커야 되고 이래야 돼요. 감귤도 그래야 되고 근데 사실은 가공화할 때는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분에 대한 것들만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식에서 가공 단계로 우리 과일들도 발전해 나가야 된다. 요즘 가끔 이제 시도는 하더라고요. 감귤 주스니 뭐 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감귤을 갖다 구워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 혹시 아세요? 산지에 가면 감귤을 구워서 주세요. 뭐 훨씬 더 당도 높아지고 더 맛있어요.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사실은 감귤을 같이 구워서 먹어서 옆에서 같이 사이드 디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감귤 부분도 가공화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개발을 좀 많이 해나간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많이 극복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감귤을 갖다가 오로지 생식으로만 막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천혜향이니 뭐 레디향이니 해가지고 한라봉이니 이게 다 이건 가공용이 아니잖아요. 이건 다 생식용이잖아요. 생식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래서 당도를 높이고 그 씹히는 식감을 좋게 해주고 이런 것들만 너무 지나치게 품종 개발을 해나가다 보면 자연 친화적인 나무들이 감귤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접붙이는 거예요. 이 하나의 감귤 위에다가 오렌지를 갖다 접붙여가지고 접붙인 걸로 만들어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한라봉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.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. 품종 개발들이. 근데 그것보다는 그 감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그걸 갖다가 생식으로만 아니고 가공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과일은 아까 말한 후식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. 과일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쓰고 싶은 것도 그 얘기예요. 과일은 식재료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로지 생식용 과일이라는 그런 뿌리 깊은 의식이 있어가지고 후식이나 간식으로만 먹지 주식으로서의 전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저장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해 왔던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음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부분이 꽃감이에요. 꽃감은 말린 거잖아요. 꽃감을 말려가지고 꽃감을 말렸던 것들이 음식의 재료에 떡에도 들어가고 뭐에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화할 수 있게 구조를 가져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먹어줘야지 만들어져 가는데 그걸 먹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근데 미국이나 이런 오렌지들은 왜 그러면 발달했느냐? 그들의 의식 속에는 가공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. 그게 언제부터냐면 포도주부터 시작돼요. 그 사람들은 포도를 우리나라는 생식으로 먹는데 포도주로 담궈가지고 소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. 거기 포도 농장들은 대부분 다 포도주를 위한 포도들을 다 재배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모양이 보기 좋고 뭐 당도 높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에요. 포도주에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 문화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렌지마저도 오렌지를 생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오렌지를 갖다 주스화시켜서 가공화해서 먹겠다. 그렇게 되면 먹거리 전반적인 것들이 늘어나겠다. 이런 의식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우리는 그게 없이 오로지 밥과 반찬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되게 발달을 많이 했는데
과일을 거기에 접목하는 것들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시트러스라는 종류, 이게 이제 감귤이나 오렌지는 시트러스 종류는 예전에는 그거 많이 했어요. 가스 쳐가지고 후숙을 시키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. 그래서 감귤도 요즘은 안 해요. 감귤도 생감귤 해가지고 다 유통하게. 예전에는 거기에 가스를 쳐가지고 후숙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. 오렌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중지하고, 그래서 다만 이제 푸른 곰팡이가 펴가지고 오렌지마다 보면 가끔가다 안에 감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르게 해가지고 썩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한 것들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통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들은 현재 다 개선시켰어요. 감귤을 요즘은 사실 다 드시던데, 감귤은 생식으로 먹는 거라 그러면 제철에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감귤이라 해서 지금도 마트에 가면 있잖아요. 솔직히 우리 와이프 못 사 먹게요. 너는 그 제철에 있는 과일들 먹는 게 가장 좋다. 그러니까 제철을 떠난 과일들은 대부분 영양도 낮고요. 굳이 그렇게 먹으려고 할 거고, 가장 적합한 철에 겨울철 이때 먹는 게 가장 좋다. 철만 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줘. 그러니까 참외는 과일 중에 나무에서 맺히는 게 아니라 풀에서 자라는 거, 이게 뭐냐, 과채라고 그래요. 과일 채소. 그래서 풀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풀이 자랄 수 있는, 그 참외라는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중에 성주가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이 성주 지역에서 나오는 참외들이 그 맛이 있게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과일의 과채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의 중요성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. 과일에서 뭐 환경을 차지하는 거는 땅, 그다음에 물, 그다음에 햇볕인데, 이게 삼박자를 맞췄어요. 성주 가면 뒤에가 산, 가야산이 있고, 앞쪽으로 해서 평야가 있으면 그 앞쪽에 낙동강이 흘러서 산과 강 그 사이에 성주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는 땅도 좋지, 물도 좋지, 햇볕도 좋지. 왜냐하면 산이 있기 때문에 그 햇볕 받는 부분과 바람을 갖다, 햇볕은 잘 들어오는데 바람은 막아주고,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아마 참외가 자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외가 맛있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30%는 성주 이외에 이제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데, 대부분 다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야되는데 예전에는 다 성주 참외로 다 팔렸던 것 같고요. 대부분 다 성주 참외라 해서 팔렸는데, 요즘에 이제 성주 참외로는 팔리지는 않는데, 아마 성주 참외가 나오기 이전에 잠깐 나와서 시장을 차지하고, 그 성주 참외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나와서 판매하고, 이렇게 해서 성주 참외하고 겹치지 않게 해서 30%를 판매하고 있는 것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참외의 70%는 다 성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